좋아요, 구독. 자, 쫓아가지 말고. 자, 요거 사실 오늘은 36,0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저는 35,000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열에 8번은 흔들렸기 때문에 심지어 실적 발표 나오는 날도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한 그 정도 가격에서 내려올 때 사게 되면 웬만하면 먹어요. 웬만하면 먹는데 물론 지금 산다 그래서 깨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싸게 사는 게 일단 좋고 모양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모양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어야 얘가 올라가는 거지. 뚫는 척 해놓고 흔들게 되면 얘네들이 또 장난친다고 개인들 또 놀래게 한다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35,000원의 문제니까 3만 원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도 이제 이상한 종목들 팔아버리고 차라리 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35,000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내일과 그다음에 실적 발표일 모레에서는 금요일 날이죠. 실적 발표 날이. 그래서 내일과 모레 혹은 내일 모레 흔들 때에서 좀 싸게 사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주성엔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쫓아가지 말고 싸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지금 시가 대비해서 이 종목도 10% 정도의 고가 상황이 좀 나왔어요. 재밌는 점은 이 종목은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6,470원 출발해서 6,700원이니까 수익은 지금 팔아도 뭐 3% 이상 수익을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탑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그 자회사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탑 엔지니어링 전자공시인데요. 보시면 계열사 중에 레이저 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레이저 앱스. 예, 탑 엔지니어링 레이저 앱스라고 있습니다. 계열사입니다. 레이저 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리기판 레이저 커팅 기술, 반도체 장비 라인 쪽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요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기사를 찾고서 아침에 좀 올려드리고 움직임이 좀 나오겠구나 싶어서 딱 집었는데 아침에 바로 분봉상으로 움직임이 좀 없었어요. 조용하더라고요. 보시면 빠졌어요. 시가 대비 살짝 빠지다가 그렇죠? 살짝 빠지다가 쫙 튀어 올라가가지고 좋은 그림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를 쫙 보니까 이게 예측이 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기사는 제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신성엔지를 가져왔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뭐 클린룸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인데 소위 첨단 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는 다른 이름으로 드라이룸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도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첨단 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잘라내려고 하는 쪽의 공장에는 다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그런데 태양광은 작년부터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여러 공장이 막 뭐 증평 뭐 여러 데 펼쳐져 있던 그런 공장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제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뭐 수요가 있는 쪽은 남기고 대부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장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도 2차 전지 공장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클린룸, 드라이룸 여러 가지 장비들은 누가 제공한다? 신성희엔지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KN솔 같은 종목은 일부 벌써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흑자 전환을 하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뭐 최소 미니멈 전고점인 2,900원 정도는 충분히 목표가로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흑자 전환이 기술적으로 안착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월봉으로 봤을 때 2020년에 나타났던 이때의 주가 급등이 왜 나타났던 거냐면 소위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분리병동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장비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때는 테마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승은 업황과는 좀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테마성으로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나타났던 상승부터는 조금 다르죠. 흑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 공장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온 거고요. 근데 미국 공장도 지금 보조금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추진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부담 없는 가격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2,300원, 단기 목표가는 2,900원, 손절 가격은 그래도 2,000원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있는 편이어서 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롭틱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늦었을까요? 네, 피롭틱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 일봉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시간에 띄워놨습니다. 이 시간에 단일가, 현재가 차익을 띄워놨는데 제가 재밌는 패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상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슈가 나오고 3월 28일에 이슈가 나오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친 다음에 다음날 도지 캔들보다는 몸통이 좀 길긴 긴데 어쨌든 양봉으로 이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는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이 만드는 것이고요. 이때 보시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컨트롤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 캔들을 보니까 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릴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다가 오늘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종가상으로 빼긴 했는데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면 시간내에 4, 5% 상승시킨 다음에 다음날 윗꼬리를 갭을 메꾸고 빵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의 창을 띄워드렸는데 다시 보시면 4% 정도 급등했죠. 자, 그 말인즉슨 내일 갭을 크게 띄울 겁니다. 다만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분봉 차트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시가의 갭을 10% 이상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개인 투자자를 일부 물량 털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V자 패턴이 만들어지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3월 31일에 시간에 급등시키고 4월 1일에 10% 이상 시가갭 형성한 다음에 V자 패턴을 분봉상으로 만들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일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V자 패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가갭 높게 형성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5%까지 개인 투자 물량 털어내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V자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에 있어서 전략들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까먹지 마시고 꼭 우리 강사님 방송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덕전자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0.56% 상승한 27,15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9%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9.8%가 감소하면서 작년에 이익 훼손도가 좀 굉장히 좀 심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에 대한 이 업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의 이 플립칩들이 사실 좀 많이 공급되지 못했던 그런 효과들 안에서의 실적 개선을 좀 빠르게 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과연 얼마만큼 끌어줄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반도체양 업황 회복 기대 여기 관련된 소재 연동 관점에서 대덕전자가 사실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주가 상승폭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봉 주가로 보면 지난해 7월 최고가가 39,650원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횡보 안에서 어제 살짝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대덕전자는 지금 눈높이 안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것이 없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 공급 확대 여기에서 플립칩, 보이글레이드 어레이 장비가 공급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작년에 증설 투자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량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면 플립칩의 사용 빈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양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DDR5용
플립칩에 대한 공급 이슈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대덕전자가 네. 올해 1분기까지에는 좀 다소 좀 미흡한 실적을 보여줄진 몰라도 2분기부터는 확연한 실적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다만 1분기도 그렇게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어도 4분기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슈에서는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좀 작았던 플립칩을 대면적 플립칩으로 좀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대면적 플립칩의 양산은 향후에 AI 칩에 연동될 수 있는 기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용 부분이 향후에 글로벌 GPU사라든가 AI 칩에 연동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서에 대한 매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증설 투자 효과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올해는 실적 반등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증설 투자에 관련된 외형 확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지금 시가 부근 안에서도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27,5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목표가 3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상황인데요. 뭐 한 4일 연속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매수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섹터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찾아본다라면 여전히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도체 섹터를 준비를 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조금 받는다라면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시세가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며칠 연속 계속 나오다가 4월 5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세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결국 이제 이 빅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진행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른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데 과연 구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메타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이 AI 시장이라는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뭐 벌써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스타게이트 자체가 이 AI 서버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 이런 뭐 성장성에 따라서 SSD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뭐 A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HBM3 관련된 부분들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많이 땡겨서 지금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CXL이라든지 유로모픽,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서의 지금 수급이 쏠리는 현상 이런 흐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까지는 좀 이어질 기조가 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섹터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볼까요? 일단 이 중에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제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네.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좋겠지만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 그 실적에 대비해서 기업이 현재 싸다라는 관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 우리가 좀 사서 기다린다라면 결국은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반도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 빅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해 두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뽑았고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기업입니다. HBM3 쪽 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 GPU와 메모리 칩을 붙여서 판매하느냐 그 방식을 가지고 지금 HBM3를 했니 못했니 하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빨리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증설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실적 밴드 단이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는데 올해 추정치가 1,9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80억, 그러니까 1조 4,800억, 1조 5천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펄을 10배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저렴한 네. 퍼가 10이 안 되는 퍼 한 7 정도 되는 올해 전망치만 본다라면 그런데 내년의 실적이 한 3천억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퍼 5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를 분할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지금 어제 오늘 좀 시세 반도체가 강하게 가는 구간에 시세를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인데요. 3월 말에 12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물량이 상당합니다. 8% 정도 되는 400만 주가 넘는 물량인데 한 320만 주는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되었고요. 나머지 물량들을 지금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주가는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매수가는 종가로 역시나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한 5만 원 정도,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P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좀 굉장히 좋아요. 애플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유리기판. 최근에 보셔야 될 게 이 유리기판 내용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TGV라고 하는데 이 공정 장비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을 뚫을 때보다 속도 자체가요 10배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리고 1시간 만에 끝내요. 그 정도로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막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단축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와 어마어마한 진짜 이익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는 건데 우선 아침에 출발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역시나 한계치는 전고점에 이렇게 도달하다 보니까 그 모습 역시나 주가가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고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추가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뭐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못 가는 종목도 있지만 꾸준하게 드리는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아침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한번 잘 보시고 판단 잘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또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좀 중기, 장기 종목으로 좀 항상 드리는 종목들이니까 그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원픽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중에서 동진세미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삼성전자가 지분을 4.7% 갖고 있을 만큼 일단 뭐 삼성전자의 주력 이제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전방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감산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전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납품하는 물량도 같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이런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작년에 뭐 HBM이나 뭐 여러 이제 테마로 인해서 오르긴 했지만 전공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 오름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게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승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EUV용 이제 포토 레지스터를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오늘 뭐 주가는 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뭐 상승하다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뭐 지금 이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제 오늘 이제 48,000원인데 그보다 좀 낮은 그런 이제 수준에서 47,000원 정도에서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이제 53,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4만 원대 이하로만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 동진세미캠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47,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53,000원, 손절 라인 4만 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JNTC입니다. 3D 커버 글라스 선도 기업인 JNTC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면서 2027년을 양산 목표로 하는 이슈로 내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은 JNTC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JNTC가 뭐 커버 글라스, 이쪽 유리 기판 이쪽입니다. 근데 AMD가 이제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기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요즘 애플도 살짝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화웨이형 스마트폰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불어서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해 볼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호재가 겹친 그런 종목이 바로 JNTC다 이렇게 보이는데 JNTC는 이제 하웨이향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제 애플이 주가가 빠지지만 반대로 JNTC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사익을 보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휴대폰 커버 앞 유리 액정 위에 있는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과 차량용이죠. 차량용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방망 유리 UTG를 만듭니다. 울트라 신 글래스 아주 얇은 유리인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유리 관련해서는. 자, 그런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유리 기판 모멘텀까지 추가된 실적주다. 원래 실적주가 좋았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 하웨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죠. 애플 사던 사람들이 중국 자국민들이 이제 하웨이 폰을 사면서 애플 유저들이 하웨이로 몰립니다. 그래서 하웨이향 스마트폰 실적이 올라가면서 무려 매출이 전년 대비 20배 관련 매출이 급증하였습니다. 하웨이향 매출이. 그리고 첨단 반도체 패키징 미래 소재죠.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양산을 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강력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엮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좋냐? 자, 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235억 정도로 예상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5% 상승.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 상승하는 종목 찾기 힘들지 않나 보이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그리고 또 커버 글라스 관련해서 UTI와 특허 소송이 최근에 있었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소멸되면서 이제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 그런 종목이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이런 리서치 센터 보고서만 봐도 자, 예상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매출별 추이도 급증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더 멋지죠. 이렇게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 수급만 들어온 게 아니다. 왜냐? 이렇게 기관이죠.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장기간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지금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거의 뭐 다 뚫어놨습니다. 이제 톡 하면 날아갈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 실적 주식이 바로 JNTC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 종목 바로 매매 타이밍 잡아볼 겁니다. 나도 이거 매매 타이밍 함께 참여해서 잡고 싶다 하신 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JNTC로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역시나 강사님께서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선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가장 뭐 잘 움직였으니까 네. 하나마이크론부터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뭐 최근 시장에서는 뭐 사실 기승전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오늘 좀 특징주로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이제 시각공정용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후공정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메모리 제품이 이제 기업용 SSD 이게 이제 굉장히 품귀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것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AI랑 반도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불리는 뭐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도 이 시제품을 좀 구현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굉장히 큰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얼마나 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했을 때에도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조금 숨을 죽일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좀 확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아마 반도체 자체는 올해 내내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급적인 면에서는 올해의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좀 나오면서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예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좀 대폭 늘려가고 있는 거라는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한 벤더들 또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차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메모리 업황에 이제 회복이 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가져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반도체는 이미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 현상 이후에 한번 종목을 매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애플이 자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기판의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점은 처리 장치의 메모리 등 성질이 다른 2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중간 기판인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패키징 비용은 낮추고 수율을 높일 수 있어 최근 반도체 업계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C캠이고요. 오늘 장에서 29.80%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9.14%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 장 핫테마는 유리기판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YC캠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내일 장에서도 빨간불 켜줄 수 있을지 바로 시그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기록하기는 했는지 전문가님이 또 이 종목 잡아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네. 또 잡아드렸죠. 네. 네, 그리고 상한가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그럼 내일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럼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상한가가 거의 10시 전에 거의 9시 40분, 50분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갭이 좀 많이 높게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양산을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 그게 이제 어제 오후장에 나왔던 뉴스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필옵틱스가 찐 대장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을 잠깐 이렇게 좀 먼저 이제 필옵틱스보다 치고 나가면서 얘가 대장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의아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HBM3E 용 차세대 코팅 소재도 개발을 완료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술력 외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종목들이 잘 가는가? 그거는 뭐라 생각하냐면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대항마, 대체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유로모픽 관련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기술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엔비디아보다 더 멋진 기술력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시장에서는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이때 종가 베팅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날 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박스권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 여부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단 이틀 만에 굉장히 뭐 한 10,000원대 후반에서 거의 또 20,000원대 후반까지 치고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상한가 따라잡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앞전 종고점을 넘기는 자리에서는 상한가를 갖게 된다고 하면 상따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YC캠을 상따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27,500원에서 27,000원에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흔히들 말하는 이거죠. 상승, 눌림, 재돌파, 돌파 매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안 풀렸죠. 한 번 더. 이러면은 내일 갭 좀 많이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C캠 오늘 저와 함께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상따장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큰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YC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상따를 해가지고 그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 주들 중에서 대장을 잡아드려가지고 또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세의 어떤 알곡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단타 이런 식으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YC캠 매수 시그널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상한가를 잡아주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상한가 다음날 종목, 이 다음날에 어떻게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상한가 다음날의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옵틱스고요. 오늘 장에서 9%대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점에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YC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장을 하긴 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은 필옵틱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등장한 것도 필옵틱스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모픽 테마가 처음 등장했던 거는 네페스 아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엎지르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대장을 차지해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필옵틱스가 나왔지만 어쨌든 다음 사이클에서는 찐 대장이 되었던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자람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YC캠이 된 건데 어쨌든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뭐 YC캠이 오늘 대장을 했었고요. 2등주는 캠트로닉스, 뭐 3등주는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SKC, HB테크놀로지, 피롭틱스 순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죠. 장중에. 자, 그리고 나서 뭐 AMD와 관련해가지고도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하지만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런 종목들과 다르게 물론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 이제 근접을 했고 이오테크닉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 정고점 구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투 음봉으로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죠. 이거는 상승형 음봉 나오다가 2개 이상의 양봉이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눌렸다 갈지 어쨌든 뭐 바로 갈지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YC캠이 내일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아마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C캠이 단기 과열에 걸려가지고 이제 단일가에 걸린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2등주나 뭐 아니면은 원래 대장이었던 피롭틱스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드디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광기의 랠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파생 테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뉴로모픽도 나왔다가 유리기판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SSD 같은 것도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광기의 랠리의 중심에 저 윤사무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광기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야, 저 미친놈 아닌가? 왜 맨날 항상 이렇게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수익은 어마무시하게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요. 그리고 손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방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자, 상당히 강하고 좋은데 이제 단점은 이거죠. 좀 지루하고 대형주라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다른 섹터들은 얘보다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치고 날아갑니다. 이런 애는 치고 날아가는데 그럼 왜 갑자기 삼성전기에다가 중성 엔지니어를 같이 비교를 했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그걸 기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그거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같은 테마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삼성전기는 지금 YC캠이라고 이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쪽인데 지금 가장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YC캠을 불기둥 방송에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추천했느냐? 일단은 제 검색식에서 뿅뿅뿅 거리면서 전문가님 이게 급등할 것 같아요라고 검색식에 떴기 때문에 제가 봐줬고 봤더니 거래량도 좋고 종고점을 뚫고 있길래 바닥에 있는 건 안 가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안 간다는 얘기는 가기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LX 세미콘처럼 아주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발동 걸리면 이제 흥하해온처럼 흥하해온이 아니고 흥구석유처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발동 걸리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처럼 가는 게 이제 바닥주의 특징인데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테스도 있어요. 테스도. 안 움직이다가 한번 발동 걸리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테스 오늘도 강하네요. 고점을 뚫었죠. 지금은 강한 걸로 바뀌었는데 그전에서는 세어라 내어라 징글징글 종목이었습니다. 안 가죠. 그러니까 바닥주의 장점은 잘 안 빠지고 올라가면 목표치가 크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 단점이 너무 분명하죠. 언제 움직일지를 몰라. 그게 이제 고민인데 급등주 그다음에 강한 종목들은 이미 벌써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타면은 그러니까 올라타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달리는 말 여러분들 막 일단 달리는 말을 올라타려면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달리기가 느리면 못 타요. 말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선수 정도는 돼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리고 팔 힘도 좋아야 되고요. 근육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20대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딱 보고 여기서 올라타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벌써 오늘 기준으로는 100% 수익 났네요. 한탄 그 불기둥 방송이 이제 막방이라 어제 끝나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져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그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 유리기판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만드는데 이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열에도 강하고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저전력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저 기술은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유리를 이렇게 뚫는 기술인데 유리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답니다. 어쨌든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기도 그 관련주인데 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산다고 해서 이게 꼼짝도 안 합니다. 하지만 대세를 그릴 수 없어서 중고점 돌파를 앞둔 거니까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5만 5,400원 사서 물려도 돼요. 물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14만 5천 원, 14만 원. 얘의 장점은 대형주라서 많이 깨져봐야 10%예요. 단점은 안 움직여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문가님 이거 샀는데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원래 그래요. 오히려 주성엔진이나 YC캠이나 아니면 다른 그 가벼운 애들은 전문가님 가지 말라 그래서 자꾸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103% 올라가서 쫓아가요. 막 난리 장난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기는 안 가요. 정상입니다. 원래 가벼운 애, 물론 주성엔진에도 1조짜리 종목이라 좀 무거워요. 그거보다 더 가벼운 애들은 더 가볍게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11조짜리라 그렇게 빨리빨리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종목이고요. 자, 수급만 한번 더 보면 수급을 보면 수급이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많이 사요. 얘들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얘는 많이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고점을 뚫을 이런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좀 가벼운 종목은 원익 IPS, 그다음에 테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여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발동이 걸려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삼성전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삼성전기는 11조고 근데 얘도 무거워요. 2조짜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4천억짜리, 3천억짜리 종목들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애들이 빠른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빠른 수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기처럼 안전하고 금액이 큰 사람들이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하이닉스는 좀 부담이고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기가 안성맞춤이 아닌가. 단점은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수급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은 하이닉스보다 언제 갈 때 되면 얘도 17만 원, 18만 원 가겠죠. 어쨌든 안전한 종목 오늘은 삼성전기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